네, 6월 9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송월 구역에 계신 주민분들의 집단 민원을 저희한테 취재 의뢰한 것이 있어서 홍승무 칼럼니스트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조합, 재개발 이거 많이 이제 골치 아프고 힘든 사안이긴 합니다. 네. 송월 구역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차이나타운 그렇죠? 그 인근이죠. 예, 인근이죠. 네, 네. 요즘엔 또 그 동화나라인가요? 동화마을. 동화마을. 예, 네. 그렇죠. 그걸로 많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동화마을이 다 그 송월구역인데, 근데 저 지역이 그 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2006년도에 2006년. 예, 인천시에서 14년.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딴 지역 막 재개발 불 때도 같이 바람 불었던 그 지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뒷사진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실상 많이 좀 낙후돼 있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2006년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요. 네. 예. 규모가 어느 정도로 원래 재개발을 해드리려고 했던 곳인가요? 규모는 약 7,000평의 부지에 7,000평. 한 640세대 정도. 크진 정도. 않네요. 크진 않죠. 그리고 예. 이제 그 건설 공사비가 약 1,000억 정도. 예, 아주 뭐 크진 않죠. 크지 않는 네, 지역이고요. 자, 저 지역이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놓고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몸살에 그 앓고 있는 당사자들 주민들이 저희 방송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방송과 관련 없는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다고 해서 먼저 기사를 네.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경기일보 기사 한번 줘보시죠. 네, 하여튼 정비구역 해제를 시청했는데 부결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네. 지난달 말에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 저 칼럼니스트 한번 이제 풀어볼 거고요. 혹시 이게 도면 위로 항공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지역을 한번 찍어놓은 게? 네, 조금 더 좀 보일 수가 있는 인천역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은 곳이네요. 네. 교통 편리한 것도 있을 것 같고 학교도 옆에 있고 좀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네. 자,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2006년도에 됐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어떤 방향을 못 잡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런 경과를. 2006년도에 이제 인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네. 인천시 광역시 고시로 네. 이쪽 지역이 이제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네. 선정이 됐는데 예. 뭐 조합이 설립되고 네.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19년도에 조합이 설립됐죠. 2009년도에 2009년도 8월달에 조합도 설립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2년 네. 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됐는데 네. 문제는 2007년도 말에 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네. 선진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하여간 뭐 상당히 오랫동안에 어떤 재개발이나 이 메리트가 없어졌고 예. 분양도 어려웠지만은 예. 어떤 그런 이거를 갖다가 재개발을 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예. 그 재개발에서 얻는 수익과의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 맞춘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2006년도, 2008년, 2007년도 이때 하여간 인천광역시의 예.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네. 많은 재개발 구역에 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기업으로나 이런 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상당 기간 예. 진행이 안 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재개발 사업 해제를 시에다가 올리기 전까지 상황. 네. 이제 그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게 지금 사업이 국제 금융 위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지난해 이제 주민들 얘기로는 이제 업체 선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요? 예, 2019년도에 이루어졌죠. 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 어떤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중구에서 이제 그 건설교통부에 예. 이제 공공 지원 임대. 민간 임대. 민간 임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을 네. 신청을 해서 예. 거기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의 예. 문제가 있죠. 분양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추진될 거로 생각했는데 예. 그것을 2019년도에 초에 예. 조합 측에서 네. 이제 진행을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 임대형 형태도 안 됐구만요. 제대로. 그렇죠. 정부 그것이, 지원을 받아서 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조합이 반납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순수하게 민간 업체를 불러서 하는 거 방법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했다는 거. 거기부터 일이 시작된 예. 것이죠. 그 그런데 상황 좀, 그게 예. 이제 2019년도에 예. 이제 말에 네. 2019년도 10월 30일 날 조합에서 이제 주민 총회를 조합원 총회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고려개발을 예.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사로. 네, 네. 예. 아마 동시에 코람코 네. 자산 신탁 신탁 회사에다가 예. 네. 이제 업무 대행을 맡기는 것이죠. 예. 그거는 뭐냐면 조합에서 추진하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이라든가 네. 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네. 신탁 회사한테 맡기면 네. 그쪽에서 자금 조달도 하고 또 시공사도 선정하고 또 발주도 내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예. 조합 측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신탁으로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신탁 결국은 금융을 일으켜서 그렇죠. 하는 그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이 어떤 그 분양에 대한 불안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를 더 내놔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부담이 없는 건지 이런 거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발이 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네. 고려개발이 한쪽만 한 회사만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의 계약이 과연 정당했던 것이냐. 예. 두 번째로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한테 업무 대행했는데 예. 그 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 이자가 담대보다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행 수수료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그러겠죠. 되는데 예. 이게 뭐 조그만 뭐 1,000억짜리 공사에서 네. 대행 수수료 내고 또 뭐 이런 비용 내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가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사업이 다행히 빨리 진행되면은 네. 이게 뭐 다행스럽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네. 이런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합은 수의 계약을 할 수뿐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단독 응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체는 고려개발과 계약을 할 수뿐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여기서 집단 반발이 이제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제 요청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나타난 네. 겁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전체 조합원이 여기가 280명의 조합원이 280명. 있어요. 280명 가운데 우리 재개발 이쪽 사업지구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요청한 분들이 숫자가 156명. 156명. 네. 그럼 55.7% 야, 그러면 절반이 넘었네요. 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해제 사유는 되는 거죠. 네, 됩니다. 조합원 최초 조합원의 50% 이상, 네. 그 땅 소유주의 현재 소유주의 50% 이상, 아, 예,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직권 해제가 인천시에서 직권 해제가 직권 해제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안 됐다는 얘긴데, 자 이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중구에다 먼저 올리나 보죠? 중구에 신청을 하나 보죠? 네, 해제를. 중구에다가 예, 네,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중구에서 이 해제를 위한 거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렇죠. 공람 공고 네, 과정을 거치죠. 예, 그러니까 1월 17일 날 해제 요청서를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동의 받은 분들 명단 같이 해서 네, 접수하는 그렇죠. 거죠. 예, 1월 17일 날 명단을 50% 이상 되는 예, 명단이 예. 있어야 네. 접수 요건이 되니까 예. 했고 2월 6일 날 인천시에다가 일단 보내고 예. 3월 9일 날 공람 공고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게 4월 8일까지. 예, 예. 이제 그렇게 되죠. 아, 공람 공고. 네. 네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조합 측에서 예. 조합 집행부 측에서 중구청에다 예. 도대체
해제를 요청한 명단이 누구냐? 어떤 분들이냐? 알고 싶다. 네. 예, 그 부분을 네.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게 예. 바로 1월 17일 날 했는데 2월 6일 날 네. 그렇죠. 3월 이게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 예, 3월 12일 날 정보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개 명단을 주는 거 아니야? 156명.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봐라. 설득을 해봐라. 예. 그 조합은 설득을 해야죠. 안 그러면 조합이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예. 설득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정보 공개가 맞는 거냐? 이게 가능한 거냐? 반대편은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네.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올까요? 네, 그러시죠. 판례가 2018년 판례를 들어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당 구역에다가 의정부 시청에다 문의를 한 경우가 실제로 공개가 된 적이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네. 판례가.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부당하다고 해서 일단 중구는 네. 이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제 동의를 했던 분들의 명단을 공개를 공개했다는 거죠. 네네네. 156명 거를. 네네. 그래서 그 공개했던 분들을 이 조합 측에서 네. 찾아다녀가면서 네. 지금 이제 해제 동의합니다. 해제 동의를 다시 취소한다. 네, 철에서. 네, 그거를 받으러 받은 다녔죠. 거죠. 네. 그게 몇 분 받으신 거죠? 구청에서 답변하기를 31명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31명? 네. 31명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쪽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건데 해줬다. 네. 이 얘기고요. 구청은 공익이기 때문에 해준 거 맞다. 이런 네, 얘기고. 그런 입장으로 이거를 답변을 지금 주는 거죠. 어디 시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셨나요? 저희가 시에다가 인천행정심판위원회라고 네, 이제 네. 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예, 그래서 예. 저를 포함해서 이제 행정심판했는데 일단 동의서가 이제 이게 동의서거든요. 예. 동의서가 이제 양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문부터 해갖고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식별할 수 있는. 예.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네.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저희는 모른다고 행정심판에 청구한 거였는데 심지어 구청에서는 이거를 156명이 제출한 개인정보잖아요. 예. 근데 한 명한테만 물은 거예요. 이 공개하는 것을 공개할까 말까에 대한 의견서를 딱 한 명한테만 물은 거예요. 한 명에게 뭐 그분이 오케이 하니까 그냥 전체를 오케이가 다 아니라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을 했어요. 예, 비공개하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공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으로 집행 정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 이미 명단이 나와버렸잖아요. 명단은 공개가 돼버렸고요. 네. 이거 동의서 원본만 막아놓은 거예요. 집행 정지로. 주민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예.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공익적인 거냐, 예. 아니면 사익에 대한 것이냐, 네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예.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280명 조합원인데 예. 뭐 이렇게 거기서 156명 예. 그거를 공개를 하면 누가 누군지 뻔히 드러난다. 너무 그렇죠. 드러난다.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네.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합에서 이제 명단을 받아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을 상대로 해지 요청한 걸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작업을 벌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찾아가고 예,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예. 그 당시가 말하자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합원은 이 코로나가 어려운 그 시기인데 예.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예.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오니까 실제로 마음이 또 흔들려서 네. 철회 요청하신 분들도 있죠. 네, 그렇죠. 네네. 그 숫자가 지금 파악이 되나요? 이제 31분이 이제 그 철회를 예. 다시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에 올릴 때는 이제 철회한 내용이 같이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럼 인천시는 실제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 아까 기사를 보면 5월이 넘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분들이 그 1월 17일 날 접수를 했고 3월 달에 공람 공고했고 하면 그 시에서 올린 그 과정까지 계속 철회를 받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뭐
보통의 그쪽에 그 해제를 요청하신 분에 따르면은 네네. 이제 1월 17일 날 이제 그 해제 요청서에 예, 예. 이름을 올린 사람은 네. 어쨌든 간에 확정된 사람으로서 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고 예, 예. 이제 그 뭐 3월 9일 날부터 4월 8일까지 예. 어떤 공람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가 철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예. 구청에다 어떤 그런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5월 27일 예.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열리기 전까지 예. 아마 그 철회 요청서를 받아서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31명 빼놓고도 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철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받아서 계속 는 거네요. 근데 지금 우리 이쪽을 그 해제를 요구하시는 주민들 얘기는 이미 1월 17일 날 정비구 해제 요청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는 거는 다 무효다. 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주민 입장을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상정되면은 안 되는 내용인데 예. 사실은 예. 철회서라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도정법상 1월 17일 이후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받았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시로 이관을 시켰고 시에선 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안건에다 상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견서로 상정을 했대요. 근데 철회서하고 의견서는 양식이 아예 틀리거든요. 예, 예. 지금 자 보면은 절차상 네. 1월 이후에는 네. 쉬운 얘기로 투표가 끝났어요. 네.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재투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재투표를 했어. 네. 명단을 받아서. 네. 근데 그거를 재투표도 좋아. 네. 근데 그게 안 가면 되는데 네, 네. 도시계획심의에 갔다는 얘기예요.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갈 때 네. 이게 참고 자료예요. 이걸로 인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끔 갔습니까? 꾸며져 갔나요? 시에서는 참고만 하라고 올렸대요. 근데 구에서 올릴 때. 구에서 올릴 때 동문으로 발송해서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연 설명을 아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 내용상에 그게 적용이 됐던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적절성 그 신문기사에 나와 있던 공고 과정의 부적절성에서 네. 그 철회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철회서를 받은 부분이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그 주민들 얘기는 지금 저희가 이 녹음에서는 현장 녹화에서는 그게 안 나왔는데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국토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면은 네. 어떤 그 철회를 한번 해서 예.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변경이 자꾸 되고 또 변경이 되고 하면은 이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니까 해제한 예, 사람은 뭐 입장 불변이다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신청된 그 요청서 신청된 이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요청하는 주민들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국토부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아직까지 그 자료를 이제 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네. 보통 공람 공고 기간 동안에는 네. 하여간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그 명단에서 해제는 안 되더라도 예. 어떤 추가적으로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그 기간은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계속 받아서 목표를 채울 때까지 받아서 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예.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과반수가 넘어서 이 송월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구에 신청을 하고 해제 요청서 신청하고 구가 공람공고 기간을 거치고 시에서 도시계획 열기는 과정까지 해제 철회 작업이 계속 조합 측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한 50여 명의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면서 결국은 이 사업이 해제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 이게 이제 주민들 요구 그렇죠. 네. 결론이네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됐는지 뭔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아직 오픈을 안 한 네, 상황이거든요. 규정상 예. 바로 오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여하튼 빠르면 이달 말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한 실체는 드러날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구에서 그 접수했던 해제 요청서를 보내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지금 저 주민들 얘기는 1월 17일 이후에는 안 된다고 그랬고 해제 철회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근데 구는 또 경남공고기간 동안에 받은 거 그 이후에 받은 거 모아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시로. 그럼 이게 보내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 중구청, 네. 중구청과 뭐 인천시, 예. 근데 중구청에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는데, 예. 뭐 이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예. 상당 기간 또 이렇게 그 사이에 뭐 1, 2년 사이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해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예. 좀 절차에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끝난 다음에 네네. 인천시의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적인 면보다는 네. 어떤 그 법 이외의 상황을 많이 감안했다. 이런 네. 이제 코멘트를 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네. 저희 그 홍 대표님께서 사실 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진단 내리시는 게 좀 정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국토부의 그 유권 해석이 저희가 아직 자료화 확보는 못했습니다. 근데 곧 저희한테 오기로 돼 있어서 이거 보면 좀 명확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회의록이 좀 오픈이 돼야 그렇죠. 예, 네. 회의록이 오픈이 되면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온 서류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입장은 뭐였는지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건지 적법한 건지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긴 해요. 네. 그 인천시 중구청이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판단도 굉장히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지만 네. 인천시에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개발 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해제되는 과정 이것을 도정법에서 정한 것은 네. 그 절차를 잘 지켜서 예.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하게 하라는 그런 이제 그 없이 하라는. 예, 그렇게 예. 하라는 것인데 예.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 법 외의 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많은 그 예. 도시개발 재개발하는 사업 하는 그 주체에게 예. 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아, 파악이 되는 것이죠. 네, 아주 결론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보완 설명해야 되겠네요. 중구청에서 왜 명단을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반대하고 계신 주민들의 그 반발이 큽니다. 근데 이 네. 부분은 중구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인천시에 이분들의 행정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중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렇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재개발 사업도 결국은 그것을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없기 위해서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과 절차를 정해놓은 거고요. 그를 통해서 불편 부당함이 없고 특정인의 이익이 갈 수 없도록 정한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홍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가 공정한 잣대로 이거를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송월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추진이나 해자를 놓고 몸살을 낳는 일은 좀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오늘 네. 좀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마무리 말씀 있으세요? 예, 예, 네. 자,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뉴스로 이렇게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